표준세율 보는데 5번.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뭐 주입분 이야기하면서 보면서 웃으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왜 웃으면 안 됩니까? 비 웃는 겁니다. 눈 오는 날 웃어야 됩니다. 눈웃음 쳐야 되니까. 자, 표준세율 봐보죠. 자, 과세 요건 중에 하나가 세율. 정말 우리 본시험에서 그 16문제 안에 이 세율 관련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힘들어하고 일단은 숫자가 많으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세율이라는 용어는 어쩌면은 세율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거로 산줄 세 그랬죠. 그러면 세율은요, 자,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비율이 곱해지기도 되고 또는 금액도 곱해지거든요. 앞으로서 비율이 곱해지는 걸 정률세, 금액이 곱해지는 걸 정액세. 자, 이런 것도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비율도 비례세율인지 누진세율인지, 차등 비례세율인지 초과 누진세율인지, 그런 세율 구조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세율은 크게 네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이 지방세 세율은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표준세율, 일정세율이 있고, 일정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로 구분되는 게 지방세 세율입니다. 자, 그럴 때 역시 영어도 나오지만 표준세율만 알면 돼요. 지금 경우에도 물론 제한세율 한번 볼 때가 있거든요. 제한세율, 재산세 공부를 한번 나오는데, 그럴 때 이 표준세율은 말 그대로 표준, 스탠다드, 세율이니까 tax ratio, you know? 좀 영어 좀 써봤습니다. 그 말은 제가 스탠다드, 표준은 그럼 표준세율이 뭐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관계법 또는 지방법에 정해진 세율이에요. 법에 정해진 세율인데 그 지자체의 재정적인 사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하여진 세율을 따르지 아니하시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표준세율 용어는 했어요. 법에 정해진 세율인데 그 재정적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때 정해진 세율을 따르지 아니하시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취득세는 도세라고 그랬죠. 특별광시세. 그러면 도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도는 경기도만 있습니까? 전국 8도가 있잖아요.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안 그래요? 그러면 도에, 그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의 재정적인 재정 상태가 똑같을까요? 그리고 재해 등의 특별한 사유가 항상 같이 일어날까요? 이러니까 딱 법에 세율을 정해놔. 그런데 그 지자체에 특별한 사유, 재정적 사유가 있으면 그걸 따르지 않도록 만든 세율이 표준세율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표준세를 따르고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앞으로 이런 규정이 나올 것이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례 규정이 나오고요. 위아래니까 탄력돼요. 이게 시험에 자주 보이지. 표준세율의 50% 보험에서 가감할 수 있다.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는 조례를 봐야겠죠? 조례 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세례 정의만 알아두면 50% 가감하는 게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일정 제한, 임의세로 구분되는데 관심사니까 끝. 자, 다음 용어로 과세표준 신고서가 나오죠. 자, 그럼 6번에 과세표준 신고서 나오죠. 여기에 문장도 길죠. 그런데 자, 우리가 요건의 과세표준을 봤잖아요. 그 과세표준 신고서잖아요. 그런데 문장 봐보세요. 과세표준만 신고합니까?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에 대해 신고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서란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하지만은 세율, 납부세 또는 납부한 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신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그래서 과표만 기재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만 좀 주의시고. 그럼 이제 수정신고서가 나오죠. 7번에. 자, 신관 서류에 처음 신청처 서류보다 수정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수정사항을 기재하는 신고서를 수정신고서라고 하겠다. 자, 다음에 법정신고 기한이 나오죠. 자, 물론 8번이죠. 자, 역시 이제 법률적으로 기한이 있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법정신고 기한의 기한은 법률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한이라고 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시점까지를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신고 기한은 지방세 기본법 관계보다 신고서 등을 제출할 기한을 법정신고 기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세무공문이 나오죠. 자, 세무공무원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세무였습니까? 업무를 보는 공무원 아니야? 안 그래요? 세무공무원. 근데 세무공무원을 왜 영어로 보게 되냐면 공부할 때 세무공무원이 나오거든요. 중요한데. 그럴 때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유차돼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 부가징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세금을 부가징수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지자체장도 세무공무원이다. 그러면 세법상 용어로 장인데 장은 짱이지 뭐 공무원 짱은 공무원 아니요? 그래서 지자체장 그만 웃으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나오는 뭐냐 신고 납부냐 보통 이런 건 따져갔을 때 자 세무공무원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세무공무원은 위임받은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지자체장도 세무공무원에 해당이 된다는 것. 세법상 지방세 기본법상 세무공무원. 다음에 이제 납세자가 나오죠. 봐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납세자. 납세 의무자. 징수 의무자. 자, 본래 납세 의무자. 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등을
납세 의무자. 자, 틀 잡았죠? 자, 이럴 때, 자, 용어를 정리하지만 이 틀은 좀 기본 봐야 돼.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 징수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본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등이 있어. 그래서 영어에 10번이 납세자, 11번이 납세 의무자, 12번이 제2차 납세 의무자, 13번이 보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영어 성녀니까. 자, 그러면은 납세자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자예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 근데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자라고 하는 겁니다. 뭘? 납세 의무자와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자라고. 납세는 납세 의무자만 의무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징수 의무가 있는 자도 납세자라고 하겠다. 그럼 이제는 실은 납세 의무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자,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세금을 그러니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겠다. 근데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는 포함된 게 아니다. 밑에 있잖아. 반응이 없대? 아니,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가 제외된다. 그만. 여기 안 들어간다. 납세자는 해당되면 납세 의무자는 아니다. 그 말이야. 근데 납세 의무자에는 연대 납세 의무, 제2차 보증인을 포함하잖아. 자, 그럴 때, 영어에는 본래 연대 안 나오지만, 본래 납세 의무자는 본연의 의무가 지는 자잖아. 그죠? 그러면 취득사라면은 부동산 산 사람, 취득한 자. 그게 본연의 의무를 지는 자지. 연대 의무자는 상호, 연대, 납세는 상호 간에 연대 의무를 지는 자. 연대 납세 의무. 우리 시험에 몇 번 언급되는 게 뭔지 연대 의무는 특히 부인한테 남편한테 증여를 했어. 집을, 땅을 증여했는데 증여받은 남편 부인이 5년 내 그 집과 땅을 팔았을 때 이 월과세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남편과 부인이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냐 없냐 시험에 잘 나와. 이 월과세 규정을 알아야 돼. 근데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와 형하고 동생은 달라. 형하고 동생은 이월과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연대문을 좀 따져야 되는데 남편과 부인은 달라. 이런 게 다 또 시험 기출문제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상호간에 연대 납부할 의무자를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겠다. 근데 영어로 이제 제2차 납세 의무가 나와. 제2차, 1차가 아니죠. 원래 1차는 본래 의무자가 1차 의미가 되는 거예요. 2차죠. 그렇기 때문에 제2차 납세 의무는 본래 의무자 의무를 다 하면 끝나는데 이 본래 제1차 본래 의무자의 참 어려운 말이야. 뭐하여? 가름하여 의무를 지는 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우리 법제처에서 법률 용어를 쉽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 이걸 지금 안 바뀌어놨는데 앞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설명할 때도 그 영어로 제일 쉬운데 이 가름은 쉬운 말로 말하면 준하여 또는 대신하여 이걸 법률 용어로 가름한다고 그래. 준하는 거, 대신하는 거. 얼마나 보면 그럼 본래 의무자의 대신하여 의무를 지는 자 엄청 쉽잖아. 근데 가름하여 의무를 지는 자. 이 말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지. 이걸 중요하라. 이 제2차만 누가 지냐. 이 다음이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영어 자체부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2차 업무에 대해서 청산인에 대한, 출자자에 대한, 법인에 대한, 우리가 사업 양수인에 대한 제2차 업무 규정을 앞으로 공부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납세 의무의 제2차는 뭐야? 가르, 준하여 의무를 지는 자. 다음 이제 보증인 나오죠. 보증인. 자, 지방세 등을 납부를 보증한 자. 저도 이 보증하면 정말 쓰고 싶지 않는 단어입니다. 살면서 저도 무척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이크 찾고 있는 겁니다. 뭐 상황에 따라 지금쯤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럴 텐데, 사실은 강의 좀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벌었을 거 아니에요. 좀 벌었어. 벌었으면 이 마이크 놓고 좀 여유를 좀 부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쳐다오니까 중개하면 되잖아요.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 잡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게 보증을 지는 자, 보증이 별로 안 좋으면 얼른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납세 고지서가 나오죠. 자, 보세요. 납세 고지서. 사실은요, 여러분 이제 7월달, 9월달 아마 여러분 이제 집에 대한 재산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재산세 고지서가 납세 고지서거든요. 근데 고지서에 보면은 세금이 딱 얼마라고 써 있는 게 아니잖아. 앞에 뒤에 칸칸 있고 뒤에다가 뭘 많이 써놨잖아. 그게 다 나와. 보세요. 납세 고지서는 당연히 근거가 되는 법률,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표, 세율, 세액 납부 기한, 장소,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조치, 위법과 착오가 있을 경우에 구제 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공무원이 작성을 보다. 납세 고지서. 납세 고지서 뒷면에 보면은 제때 안 내면 가산금을 붓게 된다. 그리고 구제는 이의시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전부 기재되어 있는 거야. 이게 납세 고지서. 근데 납세 고지서에는 마찬가지죠. 세금만 떼는 써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죠. 과세 표준 신고서 하면은 신고서에는 과세 표준만 신고서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세율과 세액을 등을 기재한다고 그랬죠. 그 마찬가지로 납세 고지서에는 세금 납부할 금액만 기재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이런 거 문장도 긴데 이걸 다 또 정리하고 사람이 있어. 그런 거 보고 쓰잘데기 없는 걸 한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가 나오죠. 당구장꽝 18번에 보통징수 당구장꽝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 영어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럼 봐보세요. 7, 8. 자, 앞으로, 저는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화살표를 좀 많이 그립니다. 이 화살표는 뭘까요? 화살표는 흐름이잖아. 화살표 여기가 있으니까 이게 쭉 흘러간다는 거. 이렇게 화살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니까 왜 오른쪽으로 흘러가든 이렇게. 자, 흐름 절차, 흐름이다 그 말. 그래서 세금을 부가징수하는 기본 절차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신고 납부, 여기에 보통 징수, 요 사이에 가산세, 요 뒤에 가산금. 그래서 15번 신고 납부, 18번 보통 징수, 다음 20번, 21번. 20번 가산세, 21번 가산금.
세법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용어와 그에 따른 규정들이야. 그래서 제가 영어 번호도 써놨지만은, 자, 오늘 뭐 그 영어 많이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은 이 지금 정리하는 이 틀만 한번 잡으면 이건 100% 입문과정 기본서 과정 할 때 100% 반복하면서 많이 접목시켜 줄 거예요. 이건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이 틀이 안 박혀. 만약에 영어 할 때 이렇게 했다가 기본서 입문할 때는 뭐 바꿔 설명하면 그게 또 혼동은 되는 거야. 일관되게 시험장까지 끌고 가야 돼. 얼마 내용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큰 틀, 일명 프레임, 큰 틀이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엄청 어렵죠. 엄청 복잡하죠. 이 자체가 복잡해요? 뭔가 좀 반응 좀 해주고. 이 틀 잡으면은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이 용어하고 이 관련된 규정이 쉽게 정리가 돼. 제일 힘든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공부 사람들이 영어 자체부터 힘들어가지고 그 정리가 안 돼. 제일 힘든 거야. 제가 단연간 강의하면서 저의 또 노하우야. 이것만 갖고 정리하면 안 되는 거 없어. 믿어. 그러면 가봅시다.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자, 그럼 이제 신고, 납부. 용어는 쉬워.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말 그대로 겁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동그라미 쳐야 돼. 납세 의무자 동그라미 쳐야 돼.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신관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신고납부. 방법을 신고납부 방법. 자,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에 의한 지방세야. 신고는 그러면 집 사고 땅 사면 그다음에 전세권 등을 설정 등기하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 말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내야 된다. 에이 교수님 법무사 그러는데요. 법무사한테는 대리시킨 거지. 안 그래요? 돈 줘가면서. 돈 대리시키면 본인이 하면 돼. 의무자가 하면 돼. 요즘에는요. 훨씬 더 좀 간단해졌어요. 예전에는 거의 일반 납세자들이 그냥 바로 취득세를 신고하려면요. 복잡했어. 지금은요. 간편해요. 그런데 그게 귀찮으니까 법무사한테 그래서 얼마 내라면 얼마 주고 뭐뭐 해가지고 나중에 권리증만 받지. 안 그래요? 저만 그랬나요? 저도 지금 뭐 부동 집 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럴 때요 수해야 되는데 아는데도 또 뭐 시간적으로 그러죠. 귀찮아서 일간 몇 개요 그냥 해가지고 얼마 장사고 얼마 주라고 하면 줘가지고 딱 내역 받아고 권리증 받아와 끝나는 거야. 안 그래? 근데 제때 이제 납부서는 주지 내라고. 응? 납부서는 내야지 세금을. 응? 그걸 생각했다 보니까는 뭐 그냥 취득세를 의무자가 법무사가 하는데 그냥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의무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 말. 이걸 신고 납부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16번에 잡수다 일단은 부가 징수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부가징수도 또 화살표예요. 화살표. 자, 부가, 자, 징수. 자, 16, 17. 자, 16, 17이 나왔죠? 자, 역시 화살표죠. 그러면은 부가 징수지 징수 부가가 아니죠. 아니, 영어를 징수 따로 부가 따로 하는데 이걸 한번 연결시킬 때 부가 징수지 징수 부가가 아니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가라고 하는 것은 부과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부가라고 그래.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법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부과. 그러면 징수는 거둬들인 것을 징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가 징수야. 징수 부가가 아니라. 돈 다 징수 뭐를 또 부과해. 그래서 부가 징수. 또 세법 공부할 때 부가 징수 말 많이 나옵니다. 당에서 부담시키는 거, 거둬들인 거. 정말 어렵죠? 앞으로서 부담시키는 걸 부가, 거둬들인 것을 징수. 그래서 여기서 공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부담시키는 기간이 필요하죠. 이 기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난 척 좀 하세요. 한번 아신 분은. 거둬들이는 기간이 있거든요. 자, 잘난 척 좀 해보세요. 자, 부담시키는 기간을 제척기간. 제척기간. 자, 26회 때도 시험에 나왔지. 26회 때로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 그래요.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부과해도 안 내도 돼. 그래서 그 제척기간이 딱 규정돼 있지. 5년인지 7년인지 10년인지 15년인지 안 나도 또 1년이 되는지 세금에 따라. 그런 걸 구분하고 있냐 없냐. 역시 26회 기출문제. 그러면은 저는 부담을 시켰어. 거둬들여야지. 거둬들이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는 겁니다. 소멸시효. 자, 그래서 봐보세요. 이걸 앞으로 이렇게 생겨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권리서 있어. 부과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과와 제척, 징수와 소멸을 맞춰야 되니까 부과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 자, 이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부 아니잖아요. 제척기간도 알아야 되고 소멸시효도 알아야 되고 이게 뭔지 이게 소멸 사유가 되는지도 이런 걸 다 앞으로 공부할 거다 그 말이에요. 너무 부담 준 겁니까? 뭐 할 걸 말한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조금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은 나올 때 좀 그 정리를 편하게 해 나가지. 자, 그래서 부가징수. 자, 다음 이제 보통 징수가 나오죠. 근데 보통 징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 첫째는 세무공무원에다가 동그라미. 세무공무원의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는 고지서 발급에다가 동그라미. 자, 우리가 보통 징수하니까 무슨 중국집도 아니고 보통 특도 아니고 뭐 징수는 뭐 보통으로 하냐 그러면 특이 있냐? 그런 거 특별할 수 있거든. 받아보면 아니 그러면 보통 징수가 뭐냐? 세무 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 교부에서 징수하는 것을 보통 징수라고 하더라. 누가 고지서 발급? 세무공무원. 그러면 세무공무원은 위임받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보세요. 신고납부는
의무자 스스로 신고고 내야 할 세금이고, 근데 보통 징수할 세금은 재산세가 핵심인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한 지방세야. 자, 그래서 재산세는 공부할 때 지자체장은 세액을 직접 산정하여 보통 징수방부한다. 역시 26회 때도 시험지문에 나온 거야. 단 기본이니까. 보통 징수. 그럼 재산세는 자,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자, 고소를 그러니까 기재해서 얼마 계산해서 보내면 아이고 나왔네. 자, 내야겠다. 그게 보통 징수다 그 말이. 그래서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 핵심이었죠. 이게 문장으로 용어를 기억을 하면 좋은데 핵심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납세 의무자 핵심이지. 신고 납부는 보통 징수는 세무 공무원 발급 고지서 발급 이게 핵심이다 그 말이. 자, 그럼 이제 하면 자 특별징수가 나와 19번째. 그러면 특별이잖아. 징수 여건이 좋은 자를 하여금 징수케 하는 방법을 주는데 국세로 말하면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지방세 기본부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더 빨리 이해가 빠르잖아요. 아니, 돈 받을 급여 받을 때 기업 회사에서 떼고 주잖아. 다음 달 10일 갖다 내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급여 줄 때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금방 떼기 쉽잖아. 응? 아, 징수 여건이 좋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봉급생활자는 유리봉투 아니요. 그래 안 그래? 응? 아니? 그런 말 쓰잖아요. 응? 응? 이게 그러니까 지방세력의 특별징수다 그 말이에요. 응? 국세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고. 자, 다음은 가산세, 가산금이 나오죠. 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역시 26회 때도 나왔지. 용어 정리로 나왔어. 용어 정리로.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절차 흐름의 패턴을 생각해서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산세하고 가산금하고 시세말로 한자 차이잖아. 차이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는요, 이 가산은 더한다는 거잖아. 원래 낸 거보다 더 낸다는 거잖아. 그래요? 응? 그거 둘 다 합치면 세금이잖아. 응? 이러니까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똑같은 줄 알아.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막 혼용해 쓰는 거야. 가산세를 가산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산금을 가산세라고 해도 상대방이 모르는 것 같아. 그래. 어차피 더 낸 거니까. 더 낸 거니까. 이렇게 세법 공부하면 난리 납니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용어 자체가 달라요. 적용 자체가 달라요. 가산세, 가산금. 그러면은 가산세는 신고납부 보통징수 사이에 있죠? 가산금은 오른쪽에 있죠? 이걸 확실히 둬야 돼요. 돼야 돼요? 그러면은 가산세는요, 문장이 길지만 핵심 단어는 의무예요. 의무. 핵심 단어 의무.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가산한 금액을 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한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지방세 기본법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을 확보하게 해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세액에 가산, 더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법상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칠판의 핵심이 가산세 앞에 뭐가 있어요? 신고. 그래서 의무 중에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가 있어요. 자, 집을 사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신고도 해야 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도 해야 돼. 이게 신고 의무고 납부 의무야.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게 하여 의무를 이행을 하면 끝났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세에게 세금을 좀 더 내야겠다. 그게 가산세다 그 말. 그래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도 절세야. 그만큼 제때 신고 납부하는 것도 절세다 그 말. 왜? 신고 제때 안 하면은 가산세라는 걸 내게 되니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야. 가산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 하거든요. 취득세 가산세는 취득세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는 의무를 좀 꼭 생각해 달라.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래서 가산세로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을 불성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신고 가산세 사이에다가 불성실을 쓰는 거야. 이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럼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세액에 가산한 금액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기장 불성실 가산세,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정에 공부할 때 핵심 의무는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를 핵심으로 두라 그 말. 근데 이게 공부는 끝이 아니지.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냐. 신고지 아니할 때하고 적게 신고할 때하고 부당하게 신고할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산세율이 다른 겁니다. 또 납부도 얼마나 지연시켰냐, 얼마 동안 안 냈냐. 그래서 하루에 일자를 따져서 하루에 만불 또 3이 적용이 돼. 이런 것들을 또 계속 과정으로 가야 돼. 지금 용어적으로. 그래서 가산세 하면은, 자, 가산세 앞에 의무 떠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이런 것들은 구분이 된다는 거. 그런데 단서가 붙었잖아요. 단서가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기서 단서에 잘 안 보세요? 선생님.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는 뭘 말할까요? 이. 지금 가산세 용어의 단서잖아. 그죠? 그럼 봐보세요. 가산금은 이에 가산세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우리 기출문제에 포함한다 틀렸고 포함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고. 암기해야지. 그러면 암기하면요 오래 못 가. 그런데 틀 봐보세요. 이거 가산세 이거 적용할 때 요 뒤에 있는 걸 끌고 오겠어요? 이리?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가산금은 여기 안 들어가지. 안 그랬어요? 편해. 자, 그러면 가운데가 가산세고 오른쪽 편이 가산금이잖아. 어차피 보면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 징수 가산금 잡아야 되잖아요. 순간 혼동되면 지금 어차피 세법 세금 공부잖아. 금세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뭘 공부해?
세금. 구분 안 되면 세금. 금세가 아니라 흘러갈 때 이러면 좀 뭐 반응을 좀 해줘. 그럼 제가 더 나중에 더 중요한 걸 더 해주는데 반응 안 해주면 저는 싫어 그냥. 응? 처혼돈이 되면 이렇게 세금 이렇게 잡으면은 근데 안 돼. 자,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요 가산세는 또 시험에 좀 유용성 있는 게 가산세는 모든 지방세, 모든 세금에 적용될까요? 가산세는? 대수적으로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정답인데 칠판에 답 있어. 칠판에 답 있다니까요. 봐보세요. 취득세는 여기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신고납부. 신고납부. 뭐 신고납부 의무를 다 하면 끝났지. 의무 다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이게 붙어서 흘러가잖아 이렇게. 그럼 그래요? 그런데 재산세 여기죠. 여기 시작이죠. 재산세는 여기서 이리 가는 거야. 하는 거야. 앞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세금은 흘러가니까 이거 적용이 돼야 되지. 될 수가 있지. 그런데 여기서 시작한 세금은 앞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바로 하겠지만 가상금은 모든 지방세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나? 아유 고개야. 여기서 흘러가나? 안 그래요? 여기 와 안 와? 여기 올 수 있잖아. 여기 올 수 있잖아. 어? 어려워요? 고개 앞으로 막 자꾸 흘러왔는데?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한 세금이지만 보통 징수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취득세는 원래 취득세는 신고 납부해야 할 지방세인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라는 걸 적용해서 거기서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신고 납부냐 보통세 그게 계속 시험이 들어있어. 신고 납부라고 해서 어떤 데는 맞고 틀리고 어떤 데는 보통 징수 같은 데는 맞고 틀리고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문장도 한 3줄이 4줄이야. 설명 나온 문장이 막. 그게 신고 납부가 맞는지 보통 징수가 맞는지 문장도 긴데다가 내용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된다다가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은 말 같은데 본 시험에서 관련해 가지고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본 시험에서. 그런데 이 절차 흐름을 갖고 있으면 문장 읽어가면서 아 여기에 걸려드는지 여기에 걸려드는지 그 문장 읽어가면서 정리하지. 그리고 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취득세에는 일명 괘씸죄가 있어. 그게 세계 80%를 붙여버리는 8%나 80% 중가산세라는 게 있어. 괘씸하니까. 왜? 집 사고 땅 사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리니까. 얼마나 괘씸해. 그러니까 사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팔아버리니까 일단 취득세 안 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되팔아버리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등기도 안 하고 파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러니까 세금을 기본 세금에다가 더 걷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에다가 80% 붙여버려. 그럼 80% 붙여가지고 신고 납부냐 보수냐 참 잘 나와. 아니 80% 원래 내야 할 세금에 세계 80%를 붙였잖아. 그럼 뭐겠어요? 이건 날라와야지. 보통 징수지. 신고 납부요?
신고 안 하고 팔아버렸는데?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얼른 신고시오. 그러겠어요? 그걸 그 흐름 생각 않고 신고 나쁘니 보수님 막 주식 나오니까 막 암기를 해 막. 조금 지나니까 그 부분이 빵꼬가 나서 나가버렸어. 나중 보니까 그게 안 보여. 신고 나쁜지 보통 진수이. 자, 그럼 이제 가산금으로 한번 가보자 이제. 이게 끝 아닙니다. 설명할 거 많습니다. 그럼 이제 가산금은 자, 핵심 단어가 봐보세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랬어. 루즈 쳐보세요. 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나오죠? 납부하지 아니할 때. 자, 미쳤습니다.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를 두 자로 줄이면 답이 너무 빨리 나왔다. 좀 뜸을 좀 들여야 되는데 바로 나와버렸어요. 말하고도 지금 그분이 모르는데 답 나왔어 이미. 체납은 납부를 안 한 거야. 지체한 거야. 안 그래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세금 등을 공과금 등을 체납은 세금만 체납한 게 아니에요. 공과금 체납 안 해요? 그러면은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만 적용될까요? 공과금 체납해 보세요. 가산금 붙어요. 가스비 안 내보세요. 이놈의 건강보험료 안 내보세요. 가산금 안 붙어? 다 붙어. 어차피 내할 거면 체납했으니까. 체납을 하면 그 했던 연체시킨 거잖아.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붙인 게 가산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했던 가산세라는 거하고 똑같겠냐 그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가산금은 체납을 하죠. 그러면 체납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니까 가산금은요 이걸 생각해야 돼. 이게 뭐예요? 발급이죠.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야 가산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면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납기 후 금액 기한은 한 달이잖아. 다 한 달이야. 특히 세금은 더 심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가산금은 한 달을 기한을 주고 일정인 한 달이 또 지날 때마다 또 막 붙어가. 그러기 때문에 한 달 내 가산금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또 붙어가는 것을 또 중가산금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산금 용어가 둘로 구분이 돼 있어. 그래서 자 보세요. 가산금은 자 납부긴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고지세계 징수하는 금액, 그렇죠? 금액화 그랬잖아요. 그건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 이게 일반 가산금이야. 그런데 납부기한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일정 기한이 60개월이야. 60개월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금액에 다시 가산한 금액을 중가산금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산금은요 일반 가산금하고 중가산금하고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가산금은 3%, 중가산금 1.2%, 60개월 못 넘어가. 중가산금은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 안 돼.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이면 적용 안 돼.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가산금은 그러면 체납 생각하자 그 말. 그런데 우리 26회 때 본 시험에 나왔습니다. 26회 때 가산세는 그래서 납부 기한 내 납부지 아니할 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랬어. OX 기출문제. 어차피 세개 가산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산만 하면 다 가산세인 줄 알아. 26회 기출문제라니까요. 그럼 가산금의 용어 설명을 가산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산금은 항상 체납, 고지서 발급 다음 고소를 보내면서 기한 내 내면 가산금 없어. 항상 고소는 납기 후 금액이 있잖아. 그건 가산금 붙은 금액이야. 응? 자, 그 생각하면서 항상 체납. 그래서 가산세는 의무, 가산금은 체납. 이런 걸 염두에 놓고 신고 납부는 의무자, 보통 진술은 세무공무원. 많은 문장 용어를 정리 이런 것만 잡아두면 자, 언급대로 끝 아니잖아요. 이걸 반복으로 용어를 포함해서 규정 정리해 나갈 때 이러면 이 용어가 잡히고 정리되면요. 다른 공부에 나가면서도 좀 편하게 해. 내용을. 이런 게 처음부터 안 잡히니까 계속 진도는 나가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지 정리는 안 돼. 이게 돌아버리고 미치가 또 힘들다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 정말 핵심한 용어 봤고 이제 다음에 자 체납처분이 나옵니다. 체납처분비. 그럼 당연히 자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압류등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니까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비용 이런 것을 체납처분비라고 한다. 공과금은 세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과금은 그래서 뭐 세금 등을까 자 이외 금액을 뭐라 한다? 공과금이라고 하겠다. 공과금. 다음에 지방세 통신망 나오죠. 요즘에 워낙 네트워크 친가 우리가 자 통신망이 발전되니까 정부에서 지방세 정보통신망 당연히 자 정보통신망으로 칩니까? 통신망을 자 이용하는 거 이걸 정보통신망. 다음에 전자신고 있죠. 전자납부 있죠. 요즘엔 전자신고 전 많이 유도하잖아요. 왜 집에서 칩니까? 컴퓨터 열어가지고. 자, 그러라고. 자, 신고는 전자니까 통신망을 통해서 신고하는 거,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자, 납부는 통신망을 통해서 납부하는 거. 뭐냐? 전자, 매체 동서 납부하는 거. 전자납부. 국세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그리고 21일 전자 송달이 있죠. 송달은 우편물 등을 고선을 보내는 거잖아요. 송달. 원래 송달은요. 일반 송달, 우편 송달, 등기 송달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우리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송달은 서류를 보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편 송달 일반 송달 많이 하잖아요. 우편 중에 우리가 세면 등기 송달 하잖아요. 아니면니까 뭘 또 해요? 관보에다가 기재해가지고 여튼 끝나고 나면 지나가 버리는 공시 송달. 공시 몰라요? 아, 관보에다가 7일 이상, 14일 이상 게시하고 나서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야. 송달하면서 간주하는 거야. 자, 그렇습니까? 지금은 전자송달이잖아. 그럼 바로 전자송 뭐예요? 바로 통신망을 통해서 송달하는 거. 전자송. 근데 제가 요즘에 그 다른 시험, 우리 세법관 시험을 보면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을요. 많이 이제 지금 활성화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아직까지는 우리 일본 납세자들이 다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많이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납부, 송달 등이. 그래요? 이러니까 점점 이렇게 확충이 가니까 시험 출제자도 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많이 시험에 나온 다음에 굳이 나올 것 같아요? 기본이 전자신고, 납부가 뭔지, 송달이 뭔지 이런 것들 이제 지문 하나 가미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용어 좀 살펴봐 달라. 그 말. 왜?
기본서 수업할 때는 이런 건 나오질 않거든. 자, 다음에 특수관계 마지막. 오늘 특수관계. 자, 또 지방세든 국세든 이 특수관계인을 많이 언급하거든요.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이야기도 하지만은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특수한 거야. 그럼 특수관계인이란 용어를 어떻게 정리하냐? 항상 기본이 본유지, 본인과 특성에 전에 법령으로 정하여 관계를 갖는 자를 특성이에요. 그래서 본인과는 친척들, 대표로 친척, 혈족, 뭐 사촌, 육촌 따지지 말고, 그래서 본인과 친과 법령으로 정해서 관계를 잇는 자, 이게 특수관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혈족이라든가 친족, 그죠? 혈족, 친족, 친족관계, 그 다음에 경리 연관관계 있는 자, 그 다음에 경영 지배관계 있는 자, 이게 특수관계인인데, 자, 제일 하단에 본인도 그랬죠. 거기서 밑줄 중요합니다.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까지 밑줄. 일반적으로 특수관계는 본인과 관계 있는 이런 친족관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본인 자체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본인도. 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관계는 어떤 상대방도 관계잖아,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과 이렇게 법을 정하는 이런 친족, 혈족과 이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이 용어에서 특수관계네 특수관계로 본다는 거. 참 시험에 만약에 용어로 나오고 지금 나오면 대부분 걸려들 거예요. 어차피 본인과 이런 관계니까는 본인은 특수관계네 특수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아주 매끄럽잖아. 그래서 본인도 이 특수관계네 특수관계로 본다. 간주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오늘 지방세 기본법 영어 자, 한번 28가지 용어를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 프린트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쭉 나머지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자, 우리 이제 첫 시간부터 OT를 시작해서 이렇게 자, 처음 뵀는데 아마 좀 목소리 등도 좀 처음 들으면 낯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적응하셔야 되고, 뭐 제가 이제 필기하는 패턴도 좀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지났으면 한 주 지나면 또 적응되니까 생각하시고, 세법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항상 합격한다는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하시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죠. 마치겠습니다.